네, 안녕하세요. PN 접합 특성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반도체는 P형과 N형 반도체가 사용이 되고 이 두 타입의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여러 가지 소자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종류의 반도체를 표시하였습니다. P형과 N형이죠. 그래서 P형은 홀이 많은 겁니다. 홀. 그래서 반대로 전자는 개수가 작죠. 그래서 이게 P형 반도체죠. 여기는 이제 실리콘을 예를 들었는데, 그래서 전공이 많은 P형 반도체. 그 다음에 전자가 많은 N형 반도체가 있습니다. 전자가 많은 거죠. 이때는 전공은 굉장히 작은 숫자가 있습니다. 마이너리티 캐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N형과 P형 반도체를 접합시키면 전공이나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면 P형과 N형을 접합시켰을 때 생기는 현상을 간단하게 표시하였습니다. N형에 있는 많은 전자들, 그리고 P형에 있는 많은 전공들, 이러한 것들은 접합을 시켜 놓으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P형에 있는 전공들은 N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N형의 전공이 작죠. 그래서 P형에는 전공이 사라진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부분은 전공이 없어지고 나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P형과 N형을 접합시켜 놓으면 P형에는 마이너스로 전하를 띈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반대로 N형의 경우에는 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N형에서 P형 쪽으로 전자가 확산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없어진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전자가 없어진 영역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합면을 중심으로 해서 P형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진 영역, N형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하를 띤 영역이 생기게 되면 이 내부에는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렉트릭 필드가 PN 접합 다이오드의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P형과 N형을 접합시켜 놓으면, P형에는 전공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영역이 생기게 되고, N형에서는 전자가 사라진 영역이 생기게 되고, 거기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공핍청이라고 하죠. 전자가 사라진 영역, 홀이 사라진 영역, 디플리션 레이어, 공핍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는 전기장이 형성이 되고, 전기장이 생기게 되면 전압의 변화,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러한 에너지의 변화를 표시하였습니다. 자, P형 내부에서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에너지가 일정하다가 공핍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에너지가 변하게 되죠. 낮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고 N형으로 가서 다시 일정해지죠. 이건 컨덕션 밴드의 에너지고, 밸런스 밴드 에너지도 평행하게 똑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P형과 N형을 붙이게 되면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에너지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의 차이를 위에 적어놓은 빌트인 포텐셜 혹은 우리가 컨택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P형과 N형 사이의 전압차는 VO이고, 전압에다가 전자 하나의 전하량, 이 Q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에다가 전압을 곱하면 바로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전자에 대한 에너지란 뜻이죠. 그래서 전자가 이 위치에 있을 때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는 전압에다가 전하를 곱하면 되는데, 전위의 차가 VO니까 에너지의 차이는 QVO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다가 전위차를 곱하면 에너지의 차이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전압을 에너지로 변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도의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P형과 N형 사이에는 전압 차이 그리고 에너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려진 에너지는 전자에 대해서 에너지를 그린 것입니다. 홀에 대해서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홀의 부호는 플러스죠. 전자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의 방향은 반대가 되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합을 하기 전에 P형과 N형을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P형과 N형이죠. 그래서 자, P형은 보면 페리 레벨 EF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페리 레벨입니다. 페리 레벨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접근해 있습니다. 자, 억셉트를 도핑하게 되면 페리 레벨이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밸런스 밴드에 전공이 많아지는 것이죠. 자, N형의 경우에는 페리 레벨이 위에가 있습니다. 위에가 있고 이때는 도너를 도핑한 경우죠. 도너를 도핑하면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고 페리 레벨은 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P형과 N형은 페리 레벨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 놓으면 두 개의 페리 레벨이 같아질 때까지 전하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주로 페리 레벨이 높은 쪽에서 페리 레벨이 낮은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두 페리 레벨이 일치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페리 레벨이 일치해 있죠. 이렇게 될 때까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두 개의 페리 레벨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려면 자, P형은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두 개의 페리 레벨이 일치하겠죠. N형은 상대적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래서 두 개가 높이가 맞게 됩니다. 이렇게 맞게 되면 이 P형의 EC, 컨덕션 밴드의 가장 낮은 에너지입니다. 요 위쪽이 컨덕션 밴드인데 가장 낮은 에너지 EC. 그 다음에 N형의 EC가 서로 차이가 나게 되겠죠. 요만큼이 바로 빌트인 포텐셜 에너지가 됩니다. 빌트인 포텐셜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빌트인 포텐셜 빨간 화살표로 표시되는 이 차이는 결국은 EF, N형의 페리 레벨하고 EFP, P형의 페르미 레벨의 에너지 차이, 그만큼이 바로 포텐셜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QV0, 이게 컨택 포텐셜이죠. QV0는 EFN-EFP, N타입의 페르 레벨에서 P타입의 페르 에너지를 뺀 값, 그것이 바로 컨택 포텐셜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페르 레벨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바로 컨택 포텐셜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도핑을 하기 전에 P형과 N형 외에 도핑을 하지 않으면 인트린식, 진성반대처라고 하죠. 그때 페르미 레벨은 거의 중앙에 있습니다.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선이죠. 이 페르미 레벨의 위치는 중앙에 있습니다. 도핑을 하기 전이죠. 도핑을 하게 되면 페르미 레벨이 이동을 합니다. P형의 경우에는 아래로 이동을 하고 N형의 경우에는 페렐이 위로 이동을 합니다. 이때 이동하는 양은 집어넣은 도판트의 양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도판트를 많이 넣을수록 변화량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P형의 이 페리 레벨의 이동, 즉 EI,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페리 레벨의 위치에서 도핑을 하고 나서 이동을 했을 때 페리 레벨의 위치, 그 차이가 되겠죠. 그 이동량은 여기 있죠. EI-EFP. 이 도핑을 하기 전에 페리 레벨, 그 다음에 도핑을 한 이후에 페리 레벨, 그 차이가 되겠죠. 그 차이는 KT 로그 NI분의 NA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서 NA는 집어넣은 도판트의 농도입니다. 억셉트죠. 여기서 P타입은 억셉터, 보론을 주로 집어넣게 될 텐데 보론을 집어넣은 양입니다. 단위 부피당 몇 개나 집어넣느냐. 예를 들어서 10의 15승 per 큐빅 센티미터, 1세제곱 센티미터당 10의 15승계를 넣었는지 10의 16승계를 넣었는지에 따라서
바로 이 변화량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NI는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전자의 농도입니다.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전자의 농도고,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전자의 농도, 컨덕션 밴드에 있는 게 전자의 농도죠.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꽉 차 있는데 전자가 위로 올라가면 빈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가 빠진 만큼 전공이 생기니까 이건 열 에너지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빠진 만큼 전자가 위로 올라간 만큼 전공이 생기기 때문에 도핑하기 전에는 전자의 농도 NI하고 홀의 농도 PI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NI 대신에 PI를 써도 똑같습니다.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전자의 농도 NI하고 홀의 농도 PI는 똑같기 때문에 수식상으로 NI를 쓰나 PI를 쓰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식은 똑같은 거고요. 자, 이번에 N형을 살펴보겠습니다. N형은 동원호를 도핑합니다. 주로 P, 오가의 원소죠. P나 B소를 도핑하면 N타입이 됩니다. N타입. 페리 레벨이 위로 올라가고 전자가 증가하는 것이죠. 이게 N형입니다. 그래서 EFN, 요 페리 레벨하고 EI,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페리 레벨 위치의 차이, 그게 EFN-EI죠. 자, 이것도 KT로고 NI분의 ND, 이번에는 도너의 농도로 결정이 됩니다. 도너를 많이 집어넣을수록 페리 레벨이 위로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택 포텐셜은 바로 이 두 페리 레벨의 차이니까, 그래서 QV0가 컨택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QV0. VO, V0. 이게 동그라미가 O냐 헷갈리는데 VO로 하겠습니다. QVO는 EFM-EFP. 두 페리 레벨 에너지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수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KT로고 NI분의 NA, 그 다음에 KT로고 NI분의 ND를 더하면 QV0가 계산이 됩니다. 차이가 되겠죠. 차이 빼면 되겠죠. 차이를 계산하면 KT로고 NI 스퀘어분의 NAND, 억셉트 농도, 도너 농도를 곱한 거, 밑에는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전자의 농도죠. 그거 제곱한 것입니다. LN은 자연 로그죠. KT, K는 볼트만 상수입니다. T는 절대 온도죠. 그래서 이 컨택 포텐셜은 도핑 농도를 알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P형과 N형을 붙여놨을 때 P형과 N형 사이에 포텐셜 차이가 얼마가 날 거냐 하는 것은 NA하고 ND, 도핑 농도를 알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요즘 장비들은 도핑을 하면 도핑된 농도를 바로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지정한 값을 다 도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컨택 포텐셜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형의 경우에 도너를 집어넣으면 페리 레벨의 이동량이 KT로고 NI분의 ND로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페리 레벨 EI죠.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된 것이 EI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전자의 농도 NI죠.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전자의 농도 NI는 NC, 유효상태 밀도입니다. 유효상태 밀도.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함수죠. KT분의 EC-EI. EC-EI는, 자, 여기가 컨덕션 밴드 EC입니다. EC. 여기가 EI죠. 그래서 페리 레벨로부터 컨덕션 밴드까지의 거리가 EC-EI죠. 자, 거기에서 전자의 농도가 결정이 됩니다. NI. 그 다음에 페리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EC-EFN에 의해서 전자의 농도가 결정이 됩니다. 자, 페리 레벨이 여기에 있죠. 이렇게 올라가면, 자, 요 글이 EC-EFN, 요거에 의해서 전자의 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NI는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ND는 도핑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농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NI분의 ND를 계산을 해보면 이 지수 함수를 계산하면 바로 나옵니다. NI분의 ND는 익스포넨셜 함수인데 KT분의 EFM-EI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게 바로 요거죠. EFM-EI. 페리 레벨이 EI로부터 얼마나 이동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EFM-EI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밑에 나와 있죠. 로그 ni분의 nd. 그 다음에 요 익스포넨트 함수의 로그를 취하게 되면 요 지수만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fn-ei of kt가 되죠. 그래서 바로 이 efn-ei,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페르레벨이 얼마나 이동했느냐 하는 것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죠. 앞에서 본 식입니다. 그래서 페르레벨이 얼마나 이동했느냐 하는 것은 도너의 농도를 알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한번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너의 농도가 10의 17성, 단위 부피당 10의 17성계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핑하지 않았을 때 EI라고 표시된 거죠. 그림에서 도핑을 하지 않으면 페르레벨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7성계 정도 도너를 집어넣으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여기 0.393 일렉트론 볼트 올라간다고 되어 있죠. 바로 앞에서 본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KT. KT는 이게 상온에서 대략 40분의 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40분의 1 일렉트론 볼트. 그 다음에 로고 NI. 이게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전자나 홀의 농도인데 1.5 곱하기 10의 10승계 정도 됩니다. 물론 이제 온도가 증가하면 이 값도 증가를 하는데 상온 근처에서는 1.5 곱하기 10의 10승계가 있게 되고요. 도너를 집어넣어서 10의 17승계를 넣게 되면 도너의 개수만큼 전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17승, 이게 바로 도너의 개수죠. 도너의 개수.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0.393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에다가 포스포러스를 10의 17승계, 단위 부피당 10의 17승계를 넣으면 페르레벨이 0.393 일렉트론 볼트 위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의 농도는 10의 17승계가 됩니다.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10의 10승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자를 모조리티 캐리어라고 합니다. 반대로 전공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전자만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전공은 반대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전자의 농도하고 전공의 농도를 곱한 것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면 전공의 농도는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P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로를 도핑하면 페르레벨이 아래로 내려가고 밸런스 밴드의 전공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공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전공의 개수는 NA, 억셉트의 농도죠. 보론을 얼마나 집어넣느냐. 보론을 집어넣은 개수만큼 홀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페르레벨 EFP죠. 하고 밸런스 밴드의 에너지 차이만큼 농도가 결정이 됩니다. MV는 유효 상태의 밀도죠. 밸런스 밴드에서의 유효 상태의 밀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익스포넨트 함수를 곱하면 바로 홀의 농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홀 여기에 보이죠. 홀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PO가 되는 것이죠. 도핑을 하지 않았을 때 홀의 농도 PI입니다. PI는 EI-EV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게 EI죠. EI고 EV 사이인 거리가 꽤 멀죠. 에너지 차이가 크면 홀의 농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EFP, 페르레벨이 밸런스 밴드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바로 이 페르레벨하고 밸런스 밴드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전공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PI분의 NA를 계산하면 EI-EFP, 이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값이죠. 페르레벨이 EFP가 EI로부터 얼마나 내려갔느냐, 그걸 계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면 우리가 EI-EFP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EI-EFP는 KT 보고 NI분의 NA, 앞에서 본 식이죠. 그래서 억셉트를 얼마나 집었느냐 하는 것을 알면 페르레벨 이동량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컨택 포텐셜은 이 N형과 P형을 접촉시키게 되면 에너지가 변하죠. 그래서 이 페르레벨이 일치할 때까지 변하게 됩니다. 두 개의 페르레벨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 EFN, N타입의 페리 레벨하고 EFP, P타입의 페리 레벨이 일치할 때까지 에너지가 변동이 되고 그 이동한 양이 바로 컨택 포텐셜이 됩니다. 컨택 포텐셜.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VO가 페리 레벨의 차이만큼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EFN, 이 차이가 KT 로그 NI분의 ND고, 자, P형, KT 로그 NI분의 NA니까 이 두 에너지를 합치면 바로 컨택 포텐셜 VO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박스 안에 정리가 되어 있죠. 이 VO, E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입니다. E를 쓰기도 하고 Q를 쓰기도 했는데 같은 전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익스포넨셜 함수 E하고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Q를 대신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VO는 P형과 N형을 접합시켰을 때 두 N과 P형 사이의 전위차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KT 로그 NI분의 NA 플러스 KT 로그 NI분의 ND를 하면 바로 컨택 포텐셜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KT 로그 NI 스퀘어분의 NAND 이렇게 계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도핑 농도를 알면 N형과 P형을 접합시켰을 때 컨택 포텐셜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A 10의 17승계죠. ND 10의 16승계. 도너를 조금 적게 넣었죠. 억셉트가 10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동량, 페레르 이동량 앞에서 구한 식에서 계산이 됩니다. NI분의 ND, NI분의 NA를 계산하면 되는데 P타입은 0.407 일렉트론 볼트 이동을 하게 됩니다. N형은 0.347 일렉트론 볼트 이동하게 됩니다. N타입의 이동량이 좀 적죠. N타입이 도핑량이 작으니까 이동량도 P타입보다는 좀 작습니다. 요 두 개를 합한 값이 컨택 포텐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페레를 일치할 때까지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B형은 0.407, 그 다음에 여기는 0.347. 요 점선을 일치시켜 놓고 보면 그 컨택 포텐셜의 차이는 요 두 값을 합친 게 됩니다. 그래서 0.754 일렉트론 볼트가 컨택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컨택 포텐셜은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을 했었고요. 일렉트릭 필드는 P형과 N형에서는 제로에 가깝죠.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공핍층에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게 되는데 그 값은 이 접합면에서 가장 큽니다. 가운데 꼭지점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요 경계면에서는 공핍층의 경계면에서는 제로입니다. 점점점 값이 커지다가 접합면에서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다가 P형의 접합면에서 다시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은 여기서 F로 나타냈습니다. 에너지 E하고 혼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F로 일렉트릭 필드를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A 지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제로가 되고 점점점 증가하다가 접합면에서 최대가 됐다가 다시 점점점 필드가 감소하는 것이죠. 다시 0이 됩니다.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는 음수의 값을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일렉트릭 필드가 오른쪽을 향하면 플러스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이 왼쪽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이너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꼭지점, 삼각형의 꼭지점이 일렉트릭 필드가 가장 최고가 되는 지점인데 앞에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엡실론, 실리콘의 유전율, 그 다음에 E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 ND, 도너의 농도, A는 여기 공핍층의 거리죠. A, 요 거리로 주어지고 혹은 NAB로 표시가 됩니다. 둘 다 같은 값이 됩니다. NA는 억셉트의 농도, B는 여기 공핍층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합면에서의 일렉트릭 필드가 가장 최고가 되는데 그 값은 이렇게 각 도펀트의 농도하고 공핍층의 크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한 것이 바로 전압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B에서 A로 가면서, 자, 이렇게 가면서 일렉트릭 필드가 있기 때문에 전위가 변합니다. 전압이 변하는 것이죠. 이 전압의 변화는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서 적분을 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B부터 A까지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면 그게 바로 전위가 됩니다. 전위차가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B 위치하고 A 위치 사이의 전위차는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하면 됩니다. 근데 적분은 곧 요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것이죠. 적분하면. 그래서 요 삼각형의 면적이 곧 적분값이 되는데 삼각형의 면적은 자, 밑변이 A 플러스 B죠. 높이는 F죠. F. 그래서 그것을 곱하고 2로 나누면 삼각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컨택 포텐셜 VO는 2분의 1 A 플러스 B 밑변이죠. 엡실론분의 E ND의 높이가 됩니다. 이게 삼각형의 면적이죠. 이게 바로 이 적분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택 포텐셜을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구한 것과 값은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르게 됐을 뿐이죠. 이렇게도 우리가 빌트인 포텐셜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기 때문에 태양전지에 응용하는 것이죠. 빛이 들어오면 전자와 전공이 생기게 되고 일렉트릭 필드에서 전자와 전공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양전지, 이러한 원리는 CMOS 이미지 센서, 휴대폰의 카메라 모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데도 여기에 포토센스 쪽에는 똑같이 PN 접합이 사용이 돼서 센스로 이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P형과 N형 반도체를 붙여놓으면 전하의 이동이 되면서 평형 상태에 도달하고 컨택 포텐셜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 전자의 농도는 굉장히 많은데 위치에 따라 분포가 다른데 아래쪽에 가장 많습니다. 에너지가 올라갈수록 점점 전자의 농도가 줄어드는데 여기 포텐셜 배려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는 넘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보다도 높은 전자들은 일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반면에 왼쪽에 P형에도 전자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리티 캐리어, 아주 작은 농도의 전자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운동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것은 여기 에너지 차이가 있죠.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드리프트를 하게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걸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기에 있는 전자는 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확산을 하게 돼서 이건 디퓨전 카런트가 되는 거죠. 이건 드리프트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개는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이 0이라는 얘기죠. 왼쪽으로 넘어간 것과 오른쪽으로 넘어온 것은 똑같아서 합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제로가 되는 것이죠. 전압을 가하기 전입니다.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P형에는 전공이 많이 있는데, 자, 요만큼은 전공에 대해서는 요 에너지가 아래쪽에 있는 게 더 높은 겁니다. 이 에너지 그림은 전자에 대해서 그려 놓았기 때문에 전공에 대해서는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전공은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는 밑에 있는 게 에너지가 높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전공에 대해서는 에너지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공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에너지를 극복할 수가 없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확산을 하는 거죠. 확산. 그리고 N형에 있는 홀은 열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운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요 경계면을 넘어서면 움직이다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이쪽으로 오는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바로 드리프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드리프트 전류하고 디퓨전 전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합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압을 가하기 전에는 전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에 나타냈고요. 그래서 P형에서 전공이 확산이 됩니다. 에너지가 좀 높은 것들은 장벽이 있어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동을 하게 되죠. N형에 있는 전공은 열운동을 하다가 공기층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드리프트해서 P형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요 두 개의 값이 열평형 상태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전압을 걸기 전에 똑같아서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 왼쪽으로 넘어온 것이 똑같아서 합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 전압을 가하기 전에 당연히 전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N은 전자를 나타냅니다. 드리프트 전류, 확산 전류가 똑같다. 그래서 방향이 다르고 값이 같아서 전류가 제로가 되는 거죠. 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열평형 상태에서 전류는 제로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전자는 N형에서 전자가 많아서 이쪽으로 확산이 됩니다. 확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움직이는 게 확산이죠. 그런데 이 베리어보다 높은 전자들만 이동을 합니다. 그 포텐셜 베리어보다 낮은 것들은 넘어가기가 어려워서 높은 것들만 확산을 하고, 그 다음에 P형에 있는 전자들을 열 운동을 하다가 공피층으로 일단 들어온 것들은 무조건 N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내부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두 개가 또 동일하고 합이 제로다. 전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전공에 대해서 P형의 많은 전공들이 오른쪽으로 확산을 해갑니다. N형에는 전공의 수가 굉장히 작죠. 마이너트 캐리어라고 하는데 일부가 이쪽 공피층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은 바로 P형 쪽으로 이동을 해서 P형 쪽으로 수집이 됩니다. 두 개의 값이 같아서 결국 합이 제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전자와 전공의 농도로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MP는 여기서 P는, 자, 여기 보면 P가 있죠. P타입에 있는 N, 전자의 농도란 뜻입니다.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의 농도. P형은 전자가 마이너리티 캐리어, 소수 캐리어입니다. 농도가 작죠. 바로 여기 페리 레벨하고 EC하고 거리가 멀죠. 이러면 농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E-KT분의 EC-EFP. 전자의 농도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반대로 이 홀의 농도, PP죠. 아래쪽에 있는 PP, P형 반도체에 있는 P는 홀의 농도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 EFP하고 MV 사이 거리가 가깝죠. 그러면 홀의 농도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식은 여기에 나와 있죠. 전자는 N타입에서 전자는 반대로 모조리티 캐리어죠.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 전자의 농도, N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는 N으로 표시합니다. NC, 그 컨덕션 밴드의 유효 상태의 밀도죠. 거기다가 EC-EFN, KT분의 EC-EFN을 곱하면 바로 전자의 농도가 결정이 되는데, EC하고 EF에는 거리가 가깝죠. 그래서 전자의 농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로 EF하고 EV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홀의 농도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PN, MV, 밸런스 밴드의 유효 상태 밀도죠. 거기에다가 EFN-EV를 하면 요게 페네 레벨하고 밸런스 밴드에서 에너지 거리죠. 요게 멀어지면 개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홀의 농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페넬이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밸런스 밴드 거리가 멀고 홀의 농도는 굉장히 작은 것이죠. 이 식을 계산해 보면 굉장히 작은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N 전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N형에도 있고 P형에도 있죠. 자, N형에 있는 전자는 모조리티 캐리어,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자, P형에 있는 전자는 마이너리티 캐리어, 농도가 굉장히 작죠. 이 B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N형에 있는 전자의 농도, N이죠. NN. 그 다음에 P형에 있는 전자의 농도, NP죠. NP. 그래서 NN분의 NP는 앞에 위에 나온 이 식들을 대입하면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NN분의 NP를 계산하면 바로 KT분의 EFN-EFP. 이게 컨택 포텐셜의 정의였죠. 컨택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EFN, N타입의 페널 레벨하고 P타입의 페널 레벨 에너지 차이, 그게 바로 컨택 포텐셜 에너지였어요. 그게 QVO였습니다. VO가 컨택 포텐셜이죠. 그래서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 P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의 B는 이렇게 지수함수로 표현이 되고 이 컨택 포텐셜의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컨택 포텐셜에 따라서
N형에 있는 전자의 농도하고 P형에 있는 전자의 농도의 B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컨택 포텐셜이 표시되어 있죠. QV0가 표시되어 있고, 그래서 앞서 구한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 P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의 B는 이렇게 지수 함수로 표시가 되고, 그래서 N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를 P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로 표시할 수도 있고, P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를 N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식에서 금방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전자의 농도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지금 이제 컨택 포텐셜이 QVO로 되어 있는데,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여기 포텐셜이 변하게 됩니다. QVO가 바이어스에서 변하게 되죠. 순방향 바이어스라는 것은 요 에너지를 위로 올리는 쪽으로 바이어스를 가는 게 순방향 바이어스가 됩니다. 요 전체 에너지를 위로 올리면 전자가 더 위로 에너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포텐셜 베리어를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많은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B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공 P형에 있는 전공의 농도 PP가 되겠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의 농도 PN이 됩니다. 그래서 PP도 자, 이렇게 식으로 주어지고, PN도 이렇게 식으로 주어집니다. 다 페레레벨하고 거리에서 계산이 되죠. 여기도 페레레벨 거리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N형 반도체에 있는 홀의 농도, P형 반도체에 있는 홀의 농도의 B는 이렇게 유효 상태의 밀도로 표시되는 지수 함수를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EFM-EFP, 이게 컨택 포텐셜 에너지였죠. 그거로 두 농도의 B가 결정이 됩니다. N형 반도체 홀의 농도. N형 반도체는 홀이 소수 캐리어죠. 마이너리티 캐리어입니다. P형 반도체 홀의 농도. P형 반도체 홀이 많죠. 그래서 그 B는 이렇게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B로 표시했으니까 PP를 PN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PN을 PP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나중에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 다이오드는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한 전류가 많이 흐르고 역방향 바이어스에 대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그러한 소자입니다. 매우 활용도가 높은 소자죠. 그래서 우선 순방향 바이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면 자, 컨택 포텐셜이 줄어듭니다. 전압을 가면 바로 포텐셜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가한 전압만큼 포텐셜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QVO VF죠. 이 VF란 게 우리가 가한 바이어스입니다. 바이어스를 가게 되면 에너지가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한 전압만큼 이 컨택 포텐셜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컨택 포텐셜이 줄어들었죠. VO-VF만큼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전자가 위로 떠밀려 올라가겠죠. 그렇게 보면 이 포텐셜 비례가 낮아졌죠. 그래서 더욱 많은 전자들이 왼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결국은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오는 전자의 농도는 바이어스에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열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이 바이어스 무관하게 여기 있는 전자들이 열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온 것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바이어스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확산 전류만 증가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많은 전자들이 있는데 아래쪽에 전자가 많습니다. 위로 갈수록 전자가 줄어드는 거죠. 에너지가 높은 전자의 개수는 작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위로 올려줬으니까 이 배리어가 낮아진 셈이죠. 많이 넘어가게 돼서 순방향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홀도 마찬가지예요. 홀에 대해서도 이 배리어가 낮아지게 되면 많은 양의 홀이 넘어가게 돼서 결국은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NN분의 NP를 계산을 했었는데 그때 컨택 포텐셜에서 결정이 된다고 이 P가 바뀌게 됩니다. 자, VO가 VO-VF로 바뀌게 되니까 NN하고 NP의 B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P형 반도체 여기죠. P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가 변하게 됩니다. VO-VF에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변화량은 증가하는 쪽으로 변합니다. 결국은 여기 있는 전자가 많이 넘어오게 되니까 이 부분의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식에서 결정이 되는데 바이엇을 가하지 않았을 때 B하고 바이엇을 가했을 때 B는 달라지죠. NP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VF가 증가할수록 NP는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NP를 NN에 대해서 표시해 보면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 NPO라는 것은 바이엇을 가하기 전에 전자의 농도입니다. 바로 요거죠. NNE-QVO of KT. 이게 바이엇을 가하기 전에 전자의 농도였습니다. 홀의 농도였죠. 그래서 그거를 NPO로 표시한 겁니다. 앞에 식에서 다 계산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NPO,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P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입니다. 거기에다가 EQVF of KT. 그래서 이 VF를 가하게 되면 P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여기 NPO는 바이엇을 가하기 전에 전자의 농도입니다. 자, 바이엇을 가하기 전에 전자의 농도는 요만큼 있었어요. 이게 NPO입니다. 근데 바이엇을 가하게 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많이 넘어와서 이 부분의 전자의 농도가 요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KT분의 QVF. 이 지수함수이기 때문에 VF가 조금만 증가해도 많은 양의 증가가 일어나게 됩니다. VF가 제로, 전압을 가하지 않으면 익스포넨셜 값이 1이 되죠. 1. 그래서 P형 반도체 전자의 농도가 원래 열평형 상태 그 전자의 농도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순방향 전압을 가하게 되면 홀의 농도가 요 익스포넨셜 함수만큼 증가하게 된다. 결국 이제 전류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이 N타입에는 전자가 많이 있죠. 이 많은 전자들이 왼쪽 P형으로 많이 확산이 돼서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P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의 농도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P형 반도체의 전자의 농도를 그러는데 여기는 열평형 상태,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전자의 농도입니다. 요것들이죠. 근데 포워드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하게 되면 컨택 포텐셜이 줄어들게 되고 훨씬 많은 양의 전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NP만큼 되죠. 그래서 NP는 앞에서 이렇게 주어진다고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NP하고 전압을 가하지 않았을 때 전자 농도 차이를 델타 NP로 표시하고 이게 늘어난 전자의 농도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전자가 넘어와서 전자가 농도가 증가를 한 양, 그게 델타 NP입니다. 원래 있던 양에다가 넘어온 양을 합친 게 N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NP는 이 NP에서 NPO를 빼면 되죠. 그래서 빼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NPO exponential QVF over KT-1. 그래서 결국은 전류는 바로 이 전자의 개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 식이 전류식에 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넘어온 전자들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농도가 줄어들죠. 자, 없어지는 이유는 전자가 여기에 홀이 많이 있죠. 재결합을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원래 열평형 상태 NPO랑 같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온 전자가 NP만큼 늘어났는데 그래서 증가량은 델타 NP죠. 점점점 농도가 줄어듭니다. 이 홀이랑 결합해서 사라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전자들이 순방향 바이엇에서는 왼쪽으로 훨씬 많이 넘어가게 된다. 전류가 증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위에 있는 설명은 그래서 전자가 P형에 주입이 된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서 점점 농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걸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과 재결합을 해서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전류값은 바로 이 농도의 분포에서 결정이 됩니다. 확산계수 dn이죠. 전자의 확산계수. 확산계수란 건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전자가 이동하는 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dn이 클수록 전류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L에는 전자의 디퓨전 랭스라고 하는 겁니다. 타우에는 전자의 라이프타임, 전자가 살아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재결합하기 전까지 움직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류는 여기서는 이제 계산 과정은 생략을 했고요. 그래서 전류 밀도, 그래서 전자의 전류 밀도는 Ln, 디퓨전 랭스죠. 전자의 디퓨전 랭스, QDN, 전자의 확산계수, 그 다음에 NPO, P형 반도체 쪽에 원래 열평형 상태에서의 전자의 농도, 그 다음에 순방향 바이어스의 지수함수로 전류가 표현이 됩니다. 이게 PN 접합했을 때 전자에 의한 전류가 되겠습니다. 전류식을 계산한 것이죠.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